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의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플러스 0.7%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소폭의 반등으로 0.2%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양시장 흐름 모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괜찮았었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3,000당 제약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코스피처럼 어떤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1조 1천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시 이틀 만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기관만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8만원 돌파에 실패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4,700억가량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2천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죠.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오늘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저PBR주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역시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카카오, 3,000당 제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파란 음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7%,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3%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어제는 마이너스 0.3%의 낙폭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별다른 특징 없이 나름대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네요. 대만은 마이너스 0.58%,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날의 반도체 지수를 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7%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도 1%의 상승이 나왔죠. 반대로 인텔은 마이너스 2%,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마저 이탈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셨다면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평균보다 좋지 않았었고, 반대로 AI 반도체 쪽,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은 평균보다 더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다 같은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반도체가 얼마나 AI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나온 기사예요. 지금 미국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 두 기업들의 제품을 퇴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시장 대비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또 곁들여서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하이닉스를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시장은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해도 특히 HBM, 이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또 하이닉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한미반도체도 오늘 8% 급등과 함께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2%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8만원 돌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덩치의 차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호가장을 하나 캡처했는데 100만 주가 걸려있죠? 800억이에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하나의 호가를 돌파하는 데는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64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물량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8만원이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물이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200원, 300원, 이때도 400억, 300억 이 정도 선에서 물량들이 걸려 있거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여기 있는 물량들은 10억도 채 되지 않죠. 그래서 덩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HBM 수혜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하이닉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재료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덩치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 AI 반도체, HBM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산업도 있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쪽 사업부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먼저 인정해 보시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은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저는 최소한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절대적으로 8만원이 최종가가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걸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는 9만원 내지는 직전 고점까지 그 가격대를 충분히 넘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반도체의 수요를 가장 크게 자극을 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HBM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모리 쪽이에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가 바로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죠. 그리고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데 두 기업은 모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너무 지금의 위치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결국은 여기 8만원을 돌파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은 신고가. 저는 여기가 목표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8만원도 한 차례 돌파 못했었고 이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항을 부딪히는 과정이고 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오션이 카타르에서 LNG 8척을 수주했고 그 금액만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선주도 이번에 한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지 오늘의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신조선가,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선 3사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세요. 올해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반도체와 바이오에 이어서 조선 쪽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와 모멘텀도 충분히 받쳐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조선주도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개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주 공시가 나왔었던 하나오션. 이 종목도 주봉상으로 보면 직전 언덕, 이 매물대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매물대를 한 2주 전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두 개 종목은 앞서 직전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면 지금 이 종목은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선주를 관심을 가질 때 저라면 차라리 하나오션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 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것 같고 지금은 주봉 차트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확실히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선이라든지 21선 재료와 이슈가 있다면 그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한번 조선주는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물론 지금 시장을 가장 폭발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매일같이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포트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자, 분봉으로 보면 한 차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크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은 약간의 과열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다고 해도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시장의 과열권에 들어왔다. 그 점을 늘 기억을 해보시면서 오늘처럼 이런 장중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